문이 닫히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마저 멀어진 듯했다. 그 정막 속에서 거대한 두 그림자가 포항의 작은 민박집을 에워쌌다. 이곳에 이 거대한 비밀이 묻혀 있을 줄이야. 안녕하세요. 50견도 이제 옛말인 65세 여인 윤미숙입니다. 제가 포항의 작은 민박집을 운영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곳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담한 민박집이죠. 방은 모두 4개인데 2개는 바다 전망이고 다른 2개는 작은 마당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바다 내음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민박집을 정비하고 손님 맞이를 준비합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는 일이 가장 큰 노동이죠. 여름엔 시원한 음료와 간식을 준비하고 밤에는 모기장을 살피는 일로 바쁩니다. 민박집을 찾는 손님들 중에는 저처럼 홀로 여행을 온 여성분들도 많아요. 그분들과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 역시 외로움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저녁 식사를 할 때면 가끔은 너무나 적막하게 느껴져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TV 소리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밤이면 저의 거대한 외로움이 방 한가득 차오르는 듯 했죠. 딸들은 서울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 때나 어쩌다 한 번씩 내려올 뿐 자주 얼굴 보기가 어렵네요. 보고 싶다는 말 대신 몸은 괜찮은지, 민박집은 잘 되는지 묻는 딸들의 목소리에서 저는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바다는 늘 같은 모습으로 제 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제 삶은 마치 썰물처럼 조금씩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평소와는 다른 예약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긋나긋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장기 숙박도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짧게 머물다 가는데 이분은 무려 2달이나 머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은 김정태. 60대 초반에 은퇴한 대학 교수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글을 쓰고 싶어 이곳을 찾았다고 하셨죠. 긴 투숙 기간만큼 저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셈이었죠. 물론 한편으로는 낯선 사람과 2달을 함께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약간의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풍기는 정중함과 품위가 저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렇게 정태 씨와의 첫 만남이 전화 통화로 이루어졌습니다. 4월 15일 오후 2시 민박집 앞마당에 멈춰선 검은색 세단에서 정태 씨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머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정태입니다.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악수를 건네는 그의 손은 따뜻하고 섬세했습니다. 캐리어 2개와 커다란 서류 가방 하나가 짐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옮길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며 능숙하게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바다가 보이는 2층 첫 번째 방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방 안 가득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야, 사장님, 이곳은 정말 환상적이네요. 제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정태 씨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감탄 어린 표정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일 보던 풍경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감동을 주는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정태 씨는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해변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방에서 글을 쓰고 오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일찍 민박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책을 읽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는 손님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이곳에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민박집에 스며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의가 바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마주칠 때마다 항상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공용 주방을 사용할 때도 항상 깨끗하게 정리했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이런 손님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드문 행운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민박집 마당에 심어둔 오래된 감나무가 바람에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가을에 감이 열리면 딸들이 참 좋아하는데 혹시라도 부러질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톱질을 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죠. 한숨을 쉬며 감나무를 바라보는데 정태 씨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 정태 씨. 이 감나무가 걱정돼서요. 가지를 좀 잘라내야 할 것 같은데 혼자서는 어렵네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위험한 일인데 혼자 하시면 안 되죠. 정태 씨는 주저없이 톱을 들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가지를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굳건했습니다. 조금만 더 잘라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제가 옆에서 가지를 받쳐주었습니다. 묵직한 가지가 툭 떨어지는 순간 제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태 씨.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사장님. 이런 일은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의 말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런 사소한 일조차 혼자 해결해야 했던 저에게 그의 도움은 가뭄의 단비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태 씨와 함께 마당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 혼자서 민박집 운영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세요. 정태 씨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외로웠죠. 그런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정태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지낸 지 7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더군요. 물론 여전히 외로울 때가 많지만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정태 씨는 매일 아침 산책 후 저에게 커피 한 잔을 타주었고 저는 그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박집에 필요한 작은 술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정태 씨는 언제나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낡은 창문을 고치고 무거운 화분을 옮기고 심지어는 제가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어려워하자 능숙하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의 도움 덕분에 민박집 운영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방의 전등이 깜빡거리다 결국 꺼져버렸습니다. 높은 천장에 설치된 전등이라 혼자서는 교체하기가 어려웠죠. 이런, 또 전등이 나갔네요. 전기기사 부르려면 며칠 걸릴 텐데. 제가 한숨을 쉬자 정태 씨가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제가 해드릴게요. 새 전등 있으세요?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정태 씨가요? 사다리도 높고 위험할 텐데.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제가 이런 일은 전문가입니다. 정태 씨는 창고에서 사다리를 가져와 능숙하게 전등을 교체했습니다. 사다리 아래에서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작업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사장님. 그가 스위치를 켜자 주방은 다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태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며칠은 어두컴컴하게 지냈을 텐데. 별 말씀을요, 사장님. 남자가 있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서 묘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살면서 정말 그런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높은 곳의 전등, 무거운 짐, 고장난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마다 남자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정태 씨가 그 마음을 정확히 읽어준 것 같았습니다. 환하게 켜진 조명 아래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전류가 우리 사이를 흐르는 듯했고 공기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태 씨의 눈빛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우리의 손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태 씨의 손이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고 저는 그의 눈빛에 홀린 듯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첫 만남의 떨림이 가라앉자 우리 사이의 열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방 테이블에 기대어 서로를 바라보던 우리는 말없이 손을 맞잡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우리는 진실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태 씨의 손길이 저를 지나갈 때마다 숨겨진 불꽃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게 묻고 있었고 제 미소는 그에게 답했습니다. 둘이 하나로 맞닿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정태 씨의 숨결이 닿을 때마다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고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가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선 두 영혼의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취해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정태 씨의 손길은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저를 탐험했고 저 역시 그의 모든 것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했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불안은 저 멀리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는 함께 별이 빛나는 우주로 날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극대화되어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오직 순수한 존재감만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품에 안겨 누운 채로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정태 씨의 심장 박동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저는 그에게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그 작은 손길에서도 깊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정태 씨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네, 정태 씨 너무 좋아요. 제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장과 손님이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두운 부엌에서 밝혀진 한 줄기 빛처럼 우리 삶에 새로운 밝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밤늦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정태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다가 몇 년 전 은퇴 후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취미로 하던 것을 이제는 직업처럼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이렇게 여행 다니시면서 글도 쓰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죠. 한두 달씩 이렇게 머물면서 글을 쓸 때도 있어요. 부러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정태 씨처럼 저도 나중에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일이 체력적으로 만만치 않거든요. 사장님, 아직은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정태 씨,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혼자 하는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10년간의 고생담, 딸들과의 관계, 그리고 혼자 사는 외로움까지. 정태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맞장구도 쳐주고 위로의 말도 건네주었어요.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었는데 정태 씨와 이야기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째가 되자 정태 씨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과 민박집 주인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친구처럼 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태 씨가 쓴 글들을 보여주며 그날의 글쓰기 이야기를 들려주면 저도 그 글들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글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그냥 매일 보던 풍경이었는데 정태 씨의 글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정태 씨, 오늘 이 글은 정말 멋지네요. 파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다니. 정말요? 그럼 운이 좋았네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을 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태 씨도 제가 하는 민박집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손님들 관리하는 방법이나 예약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고, 특히 인터넷 홍보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사장님, 블로그도 운영하시나요? 네,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컴퓨터를 잘 몰라서 어려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진도 좋은 걸로 찍어드릴게요. 그렇게 정태 씨가 민박집 홍보용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각 방의 인테리어,
바다 전망, 주변 풍경까지 정말 전문가답게 멋지게 찍어주었어요. 사진을 보니 평소에는 몰랐던 우리 민박집의 장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와, 정태 씨 대단하세요. 우리 민박집이 이렇게 멋진 곳이었나? 사장님, 여기 진짜 좋은 곳이에요. 정말로요. 정태 씨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10년 동안 혼자 꾸려온 이 공간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어요. 2달째가 되는 날이 우연히 제 생일이었습니다. 6월 15일 정태 씨가 떠나는 날이기도 했죠. 사실 생일은 이미 특별한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딸들도 연락하지 않고 혼자 보내는 생일에 익숙해져서 그냥 평범한 하루로 넘기려 했습니다. 아침부터 정태 씨의 짐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2달 동안 머물면서 쌓인 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책들과 원고지, 옷가지들, 그리고 이곳에서 쓴 수많은 글들.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좋은 숙소에서 정말 잘 지냈습니다. 2달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네요. 정태 씨 덕분에 저도 정말 편안했어요. 서로 아쉬워하면서도 이별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손님이라기보다는 친구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저녁 무렵 정리를 거의 마친 정태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어디로요? 해변에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따라 나갔습니다. 해변에 가보니 정태 씨가 작은 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고 하늘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태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생일 축하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 폰에 예약 전화했던 번호가 저장돼 있어서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사장님 생일이 뜨더라고요. 윤미숙, 오늘 생일. 이렇게요? 오늘이 생일 맞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태 씨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장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정태 씨가 작은 상자에서 뭔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작은 케이크와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남편과 이혼한 후로는 찍을 일이 없었고 혼자서 셀카를 찍기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정태 씨, 저 사진 찍는 거 어색해요. 괜찮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웃으시면 돼요. 아름다우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태 씨의 말에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서야 할지 몰라서 경직된 표정이었는데 정태 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웃음을 끌어냈어요. 그렇게요? 완벽해요.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석양빛이 제 얼굴을 비추는 순간, 파도가 살랑거리며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순간, 정태 씨는 그 모든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담아주었어요. 사장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자연스럽게 웃으세요. 오랫동안 누군가가 저를 아름답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는데 65세의 나이에 이런 말을 듣다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촬영은 30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여러 표정으로, 여러 포즈로 정태 씨는 전문 작가답게 꼼꼼하게 촬영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나중에는 즐거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정말 멋진 사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촬영을 마치고 해변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태 씨와 나란히 앉아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 참 평화로웠어요. 10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런 순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태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특별한 선물을 받을 줄 몰랐어요. 사장님, 별거 아니에요. 기억에 남을 만한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정태 씨와 함께 생일 저녁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함께 먹는 저녁이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생일 케이크는 없었지만 정태 씨가 준비한 작은 촛불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정태 씨가 인화한 사진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상소에서 인화를 해서 다시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사진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정태 씨, 이게 정말 저예요? 사진 속에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을 받은 얼굴이 따뜻해 보였고 눈가에 주름이 있지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환하게 웃은 적이 없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환하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나? 다 정태 씨 덕분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정태 씨에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의 감정이 생긴 것 같았어요. 2달 예정이던 투숙이 연장되었습니다. 정태 씨도 서울에 급하게 돌아갈 일이 없다고 하셨고 저도 솔직히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7월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7월이 되면서 우리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정태 씨가 쓴 글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때로는 함께 해변을 산책하기도 했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 미숙 씨를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감정인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난 8월의 어느 날 정태 씨의 과거가 돌연 재등장했습니다. 민박집에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자신을 정태 씨의 딸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정태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색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딸은 정태 씨를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은퇴 후에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를 향한 그녀의 눈빛에는 불편함과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정태 씨는 난처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요동쳤습니다. 과연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까?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태 씨와 함께할 수 있을까?
저의 거대한 두려움이 제 심장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정태 씨는 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태 씨는 딸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정태 씨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숙 씨, 제 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저희가 아버지 옆에 계시지 못하는 만큼 사장님이 아버지를 잘 보살펴 주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정태 씨의 결단과 딸의 이해가 저의 거대한 불안감을 잠재웠습니다. 정태 씨는 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미숙 씨, 제가 이곳으로 이사와서 함께 민박집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의 남은 삶을 제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장을 보고 매일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박집 방은 주중에는 각자 손님을 받고 주말에는 함께 쉬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실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민박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 씨는 민박집 홍보와 예약 관리를 맡았고 저는 청소와 식사 준비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머, 미숙이네 민박집에 웬 남자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불안했지만 정태 씨는 언제나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미숙 씨. 시간이 지나면 모두 이해할 겁니다. 그의 말대로 시간이 흐르자 이웃들도 우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두 분이 함께 하시니 민박집이 더 활기차 보이네요. 라며 응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딸들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정태 씨가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민박집 일도 돕곤 합니다. 정태 씨와 함께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었지만 우리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정태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듯 우리의 삶도 때로는 격정적이고 때로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제 삶을 집어삼킬 뻔했지만 정태 씨와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